주간 꿀에 바르셀로나가 라리가에서 연승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올 시즌 6전 전승, 말 그대로 경기를 치렀다 하면 승리인데요. 1위를 독주하고 있는 건 당연한 결과겠죠. 바르셀로나는 6전 전승을 거두면서 승점 18점으로 1위를 독주하고 있는 가운데 레알 마드리드가 무패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무패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르셀로나를 추격하고 있는 모습이죠.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AS 모나코를 상대로 챔피언스 리그에서 1대2로 패배했지만 비아레알을 상대로 5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완벽하게 성공을 했습니다. 비아레알전에서 레반도프스키가 두 골을 페널티킥만 놓치지 않았다면 해트트릭인데, 그리고 하피냐가 두 골을, 하피냐 득점력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파블로 토레가 한 골 한 개의 도움을, 라민 야말은 또다시 도움을 기록하면서 공격 포인트를 또 정립을 했죠. 지금 라리가 순위를 보면은 팀 순위를 봤을 때 바르셀로나가 1위, 그리고 선수 순위를 봤을 때 득점 1위는 레반도프스키 6골 2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고요. 2위가 하피냐예요. 하피냐가 5골 2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경기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 라민 야말은 3골 5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도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바르셀로나의 파괴력은 정말로 대단합니다. 리그 6경기에서 무려 22골을 넣었어요. 하지만 수비력은 어떨까요? 수비 라인을 잘 컨트롤했기 때문에 비아레알이 오프사이드를 많이 기록하긴 했지만 수비 뒷공간을 내주는 모습도 노출을 했거든요. 여기에 비아레알전에서 테오 슈테겐이 무릎 슬개건 파열 부상을 당했습니다. 최소 8개월 정도 결장한다고 하는데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테오 슈테겐 없는 바르셀로나의 수비 불안합니다. 너무 불안해요. 그리고 이냐키 페냐를 믿을 수 있느냐? 전 믿을 수 없어요. I don't believe you, I don't trust you. 이냐키 페냐가 지난 시즌 활약했던 모습을 봤을 때 너무나 불안했거든요. 이 경기 후반전에서도 불안한 모습을 노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냐키 페냐를 믿을 수가 없는데요. 과연 바르셀로나가 테오 슈테겐의 빈자리를 어떻게 메울지 좀 지켜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비아레알전 저랑 함께 돌아보시죠. 함께 하시죠. 렛츠고! 라리가 6라운드에서 비아레알과 바르셀로나가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도 3승 2무를 기록하면서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었고요. 바르셀로나는 5전 전승을 달리면서 계속해서 1위를 독주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매우 치열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전반전부터 비아레알은 4-4-2 바탕으로 해서 바르셀로나의 뒷공간을 노렸어요. 투톱으로 아요세 페레스와 페페가 남았는데 페페는 드리블에 강하고 스피드를 이용해서 뒷공간으로 침투하거나 측면으로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아요세 페레스 같은 경우에는 오프드볼 상황에서의 움직임이 좋았고 결정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왼쪽에 바이나, 오른쪽에 예레미 피노가 아유세 페레스하고 페페하고 연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바르셀로나의 뒷공간을 계속해서 침투해 들어가는 모습이 있었죠. 사실 비아레알 입장에서는 이 경기는 운이 따르지 않은 경기예요. 왜냐면은 3골이 오프사이드로 취소가 됐거든요. 전반 7분 만에 예레미 피노가 뒷공간을 들어가면서 골을 기록했지만은 오프사이드 판정이 나왔고요. 후반전에 페페가 골을 기록했지만 이것도 오프사이드 판정이 나왔습니다. 또한 바리가 헤드골을 얻었지만은 그것도 오프사이드 판정이었죠. 물론 바르셀로나의 수비 라인의 컨트롤이 매우 좋았기 때문에 비아레알의 공격수들이 오프사이드를 계속해서 기록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그렇다 할지라도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도 불안한 모습을 노출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다만 공격 쪽에서는 파괴력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전반전에는 레반도프스키가, 후반전에는 하피냐가 말 그대로 해결사의 면모를 과시를 했죠. 전반 20분 파블로 토레의 전진 패스를 오른발 원터치 슈팅으로 마무리 지으면서 레반도프스키가 선제골을 넣었고요. 전반 35분에는 라민 야말이 반대편으로 넘기고 에릭 가시아가 헤더했는데 골키퍼 맞고 튕겨져 나온 것을 레반도프스키가 아크로바틱한 모습으로 오버헤드킥으로 마무리 짓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2대0이 되면서 이 경기는 바르셀로나가 쉽게 풀어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비아레알은 저력이 있었습니다. 결국 아요세 페레스가 역습 상황에서 페페의 패스를 받아서 결정짓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반전은 2대1로 마무리가 되죠. 바르셀로나 입장에서 아쉬운 부분은 전반 종료 직전에 테오 슈테겐이 공중볼 다툼 과정에서 한 발로 착지했는데 그때 슬개건 파열 부상을 당했어요. 그러면서 교체 아웃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결국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전반전은 2대1로 마치긴 했지만은 그만큼 타격이 심한 부상 선수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후반전으로 이어지는데 후반 초반에 비아레알이 적극성을 띠면서 페페가 동점골을 넣습니다. 하지만 언급했다시피 이 골은 오프사이드로 취소가 되죠. 그리고 파블로 토레의 중거리 슈팅이 상대 선수 맞고 굴절되면서 골이 되면서 3대1이 됩니다. 이러면서 바르셀로나가 완전히 경기를 지배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하피냐 같은 경우에는 74분, 83분에 골을 넣었습니다. 특히 83분 골, 라민 야말의 패스는 와, 이거는 예술이야. 이거는 뭐 작품입니다. 피카소인 줄. 어떻게 그런 창의적인 패스를 왼발 아웃프런트로 올려주는데 뒷공간으로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하피냐가 뒷공간 들어가면서 마무리 짓습니다. 이 골 장면 못 보신 분 꼭 보세요. 라민 야말의 테크닉과 그리고 창의성과 시야를 볼 수 있는 패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경기는 하피냐가 후반전에 결정력이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보여주는 경기예요. 74분의 골도 그렇고 83분의 골도 그렇고 와, 하피냐 진짜 결정력 너무 좋아졌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기 기록을 볼까요? XG값 보면은 2.11 대 4.08입니다. 바르셀로나가 그만큼 이길만한 경기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공격력에 비해서 골수는 좀 부족했다는 게 느껴집니다. 점유율은 36% 대 64%고요. 슈팅은 13 대 17, 유효 슈팅은 4 대 10이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이 경기에서 승리하면서 비아레알 원정의 강한 면모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이번 시즌 6전 전승으로 1위를 계속해서 독주하게 됐습니다. 이 경기 내용을 봤을 때 전술적인 큰 변화는 없었지만은 선발 명단에는 변화가 있었죠. 주중에 모나코하고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로테이션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왼쪽 풀백으로 바이데가 아니라 제라르 마르틴이 나왔고요. 센터백으로 쿠바르시가 아니라 세르지 도밍게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에릭 가시아가 피보테로 나오는 경기였고, 파블로 토레가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파블로 토레는 이 경기에서 한 골 한 개의 도움을 기록했으니까 너무나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고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제라르 마르틴이라든가 세르지 도밍게스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에릭 가시아 이 경기에서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에릭 가시아가 큰 실수를 좀 범하는데 그러지만 않으면 일관성만 있으면 에릭 가시아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카드라는 게 이 경기에서 좀 입증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경기 보면서 바르셀로나의 오른쪽 라인이 너무 좋았습니다. 라민 야말과 줄 쿤데의 호흡이 기가 막혔어요. 라민 야말이야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죠. 매 경기마다 칭찬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줄 쿤데는 수비면 수비, 공격은 공격, 라민 야말과의 호흡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라민 야말이 중앙 쪽으로 들어갈 때 돌아 들어가는 움직임, 그리고 라민 야말이 수비를 끌고 나올 때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컷백, 쿤데가 공격 쪽에서 해주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기다 파블로 토레하고의 호흡도 나쁘지 않았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바르셀로나의 오른쪽 공격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왼쪽에 제라르 마르틴은 전반전은 수비 쪽에 조금 더 집중하는 모습이다 보니까 공격 쪽의 기여도가 좀 떨어지는 느낌은 있었어요. 그 대신 페드리와 하피냐가 왼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많이 연결을 하면서 공격을 전개하고자 노력을 했죠. 레반도프스키는 페널티킥만 놓치지 않았으면 이 경기는 레반도프스키의 경기였는데, 페널티킥을 놓친 게 좀 아쉽긴 하더라도 전반전에 두 골을 넣으면서 제 역할을 했습니다. 하피냐 선수가 왼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오프더블 상황에서의 움직임이 너무 좋아요. 제가 1라운드 끝나고 하피냐는 오프더블 상황에서의 움직임이 좋아져야 된다고 계속 강조를 했는데 더 이상 뭐 좋아질 부분이 없습니다. 오프더블 상황에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는 장면도 있고, 순간적으로 뒷공간으로 파고들면서 결정을 짓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사실 바르셀로나의 이전 감독들이 브라질 출신 공격수에게 1대1 대결을 많이 요구했어요. 왜냐면은 그 선수들은 드리블러로서 1대1 대결을 즐겨 해왔거든요. 호나우두, 히바우두, 호나우지뉴, 네이마르 모두 1대1 대결에서 나름대로 효과를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비 전 감독이 하피냐에게 1대1 대결을 많이 요구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피냐 선수가 온더볼에도 나름대로 강한 면모가 있지만 오프더볼 상황에서의 움직임을 이렇게 가져가면 상대 수비가 막기가 너무 어려워지죠. 그렇기 때문에 하피냐는 지난 시즌과는 완전히 다른 선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리고 라민 야말은 이 경기에서 골을 넣지 못했지만 골과 유사한 장면도 만들었고 도움도 기록하고, 그리고 공격의 시발점 역할을 라민 야말이 상당히 많이 했고요. 파블로 토레도 이 경기를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입증했습니다. 전진 패스라든가 중거리 슈팅이라든가 파블로 토레도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자신이 팀의 중요한 선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을 했습니다. 물론 경기 초반에 파블로 토레가 패스 미스하는 장면이 있었지만은 점차적으로 안정감을 찾는 모습이었고요. 만약에 다니 올모하고 페르민이 돌아온다면 한지 플릭 감독이 고민에 빠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경기는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고전한 경기예요. 스코어는 5대1이긴 한데요. 비아레알의 경기력이 매우 좋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뒷공간을 허용하는 장면도 있었고 1차 빌드업 할 때 어려움도 겪는 모습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한지 플릭 감독은 지금 결과를 잘 가져오고 있거든요. 모나코전 빼고는 모두 승리니까요. 한지 플릭 감독은 지금 결과를 잘 가져오고 있습니다. 라리가에서 6전 전승이니까요. 챔피언스리그에서의 패배가 좀 아쉽긴 하지만 그 경기는 전반 10분에 에릭 가시아가 퇴장당한 여파가 있던 경기니까 그 경기를 제외한다면 결과는 다 갖고 오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다만 부상 선수가 너무 많아요. 한지 플릭 감독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경기 끝나고 나서 한지 플릭 감독의 인터뷰를 보면 받아들여야 하는데 쉽지가 않다. 테오 슈테겐 부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베르나르의 부상도 있었다. 베르나르도 큰 부상을 당했죠. 우리는 모든 선수들을 돌봐야 한다. 명확한 상황을 보지는 못했지만 게임을 분석해보면 더 많은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민이 아주 잘해주고 있지만 라민 야말도 보호받아야 된다. 힘들지만 선수는 충분하고 모두가 잘하고 있다. 큰 점수차로 이긴 부분은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상 선수가 계속 나오고 있고 올 시즌 부상을 당하는 선수를 봤을 때 큰 부상이 많거든요. 베르나르도 그렇고 테오 슈테겐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이 경기 MVP 만나보겠습니다. 레반도프스키죠. 레반도프스키가 라민 야말이 얻어낸 페널티킥을 놓치긴 했지만 그래도 전반전에 2골로 기선제압에 성공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레반도프스키는 이 경기에서 90분 출전해서 2골을 넣었고요. 슈팅 4회, 유효 슈팅 3회를 기록했습니다. 패스 성공률은 76%고요. 드리블 성공이 100%였어요. 레반도프스키는 최전방에서 날카로운 모습과 위력적인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줬습니다. 레반도프스키는 올 시즌 라리가 6경기에서 6골 2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현재 득점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득점 2위는 말씀드렸다시피 하피냐예요. 5골을 넣고 있고요. 득점 3위가 비아레알의 아요세 페레스, 이 경기에서 골을 넣으면서 4골을 넣었죠. 그리고 킬리안 음바페가 최근 연속골을 계속해서 넣고 있는데 4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득점 5위는 상당히 많습니다. 5명 정도 되나? 바르셀로나의 다니 올모, 라민 야말,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의 비니시우스,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레반도프스키가 시즌 초반부터 해결사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는 것은 바르셀로나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팬들의 관심은 당연히 테오 슈테겐 부상에 집중이 되겠죠. 테오 슈테겐이 전반 막판에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공중볼 다툼 과정에서 상대 선수하고 접촉이 있으면서 떨어질 때 부상을 당했는데 슬개건 파열 부상을 당했습니다. 바로 다음날 수술을 하긴 했는데 최소 8개월 정도 결장한다고 해요.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큰 타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일단 제2 골키퍼 이냐키 페냐에게 골문을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냐키 페냐 골키퍼가 지난 시즌에 테오 슈테겐 부상일 때 17경기 나왔는데 너무 불안했잖아요. 32골이나 실점하는 장면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골키퍼를 영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적 시장의 문은 닫혔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FA인 선수들, 즉 무직 선수들 중에서 영입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화요일날 한지 플릭 감독과 데코 단장이 만나서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새로운 골키퍼를 누굴 영입할지에 대해서 회의를 한다고 하니까 누굴 영입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일단 언론들은 다양한 골키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골키퍼는 케일러 나바스죠. 레알 마드리드 출신이긴 하지만 믿을 만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케일러 나바스를 영입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 외의 후보에도 요르디 와시프, 에드가르 바디아, 요리스 카리오스, 클라우디오 브라보 등이 있습니다. 클라우디오 브라보는 은퇴를 했죠. 하지만 바르셀로나가 부른다면 자신은 현역으로 돌아갈 생각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누구를 영입할지는 좀 봐야 되겠죠. 클라우디오 브라보가 돌아온다면 좀 낭만 있는 그런 영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는데 은퇴한 선수가 돌아온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력이 떨어져 있다는 이야기니까 바르셀로나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냐키 페냐를 믿고 그냥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테오 슈테겐 부상당할 때 예레미 피노하고 충돌했던 것 같아요. 예레미 피노가 테오 슈테겐에게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약 5분 동안은 눈물을 흘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테오 슈테겐의 부상이 너무 큰 부상이니까 예레미 피노 입장에서도 충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바르셀로나가 올 시즌 부상 선수가 너무 많고 부상도 큰 부상이 많아요. 그 가운데 라민 야말도 보호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한 표를 던집니다. 라민 야말은 보호할 필요성이 있죠. 아직 어린 선수다 보니까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큰 부상을 당한다면
그럼 성장이 멈출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도 있고 라민 야말처럼 뛰어난 재능을 가진 선수들은 계속해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안수파티 같은 예가 있잖아요. 안수파티도 부상에서 돌아오긴 했는데 과거만큼 쉽게 골을 넣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으니까요. 라민 야말이 유로 2024에서 7경기 소화하면서 508분 소화했고요. 그리고 A매치 3경기에서 207분 소화했습니다. 여기다가 리그에서 6경기, 챔피언스 리그에서 1경기를 소화했기 때문에 정말 많은 경기를 뛰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페드리 같은 경우 이런 모습을 보여주다가 큰 부상을 당했고 그 다음부터는 부상이 잦은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라민 야말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번 비아레알전에서는 쿠바르시는 로테이션을 돌렸는데 라민 야말은 풀타임을 소화했거든요.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라민 야말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경기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라민 야말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르셀로나 부상 선수가 많다고 했잖아요. 지금 테오 슈테겐 슬개건 파열 부상, 최소 8개월 정도 결정한다고 하고요. 아라우오, 다니 올모 햄스트링 부상인데 다니 올모는 좀 빠르게 돌아오겠지만 아라우오는 12월쯤에 돌아온다는 얘기가 있죠. 크리스텐센 같은 경우에는 아킬레스건 부상, 마르크 베르날도 십자인대 파열 부상이고 파블로 가비도 십자인대 부상이었죠. 가비도 이제 곧 돌아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프랭키 도용 같은 경우에는 발목 부상이고요. 페르민 로페스 같은 경우에는 대퇴 사두근 부상인데 지금 8명이 부상이거든요. 안스파티가 부상해서 돌아왔기 때문에 8명이 부상인데 더 이상 부상 선수가 나오면 안 됩니다. 바르셀로나는 라마시아 출신의 어린 선수들이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부상 선수들의 공백을 잘 메우고는 있지만 테오 슈테겐의 부상은 이냐키 페냐가 잘 메우기엔 너무 크거든요. 걱정됩니다. 걱정돼요. 제가 올 시즌 바르셀로나의 고민은 부상과 퇴장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상 선수가 너무 많아서 선수단이 얇아진 가운데 퇴장 선수마저 나오면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 부상 선수가 8명이니까 타격은 매우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가운데 공격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라리가에서는 전승을 거두고 있어요. 한지 플릭 감독 입장에서는 공격 쪽에서의 이 파괴력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해서 연승 행진을 이어나가야 됩니다. 바르셀로나 A매치 휴식기 전까지 4경기를 치러야 됩니다. 라리가 3경기, 챔피언스리그 1경기. 과연 바르셀로나는 A매치 휴식기 전까지 전승을 거둘 수 있을까요? 바르셀로나 부상 선수가 있지만 당연히 힘을 내야죠. 그리고 새로운 골키퍼 빨리 영입해서 빨리빨리 팀을 추스릴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테오 슈테겐 부상은 너무 뼈 아프다 진짜.